자, 문제목 9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장. 일단 9번 지문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여기 문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9번 지문은 이거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일단 한 문장씩 보죠. mental rehearsal. 그 유명한 리허설이에요. 그러니까 mental rehearsal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거기다 해설을 써놨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연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mental rehearsal이 is a technique, 하나의 기술 내진 기법입니다. 근데 그 기법이 used, 사용됩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테크닉을 수식하는 분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도 써놨지만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즉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서 분사구만 덩그러니 남겨진 형태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used by professionals in all fields. field는 여기서 들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라는 뜻이죠.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mental rehearsal은 can b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사가 두 개 쓰인 거죠. 그래서 can be beneficial for social workers to practice as well.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노동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복지사들 얘기하는 거야. 남들을 위해서, 남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social worker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beneficial. 그래서 beneficial과 관련된 유의어 뭐 helpful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of use, advantageous, favorable 이런 단어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죠. 자, mental rehearsal is the skill. 그래서 mental rehearsal은 즉 이미지 트레이닝은 기술인데요. 자, picture는 그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동사로 쓰면 뭐냐면 그림을 그리다, 즉 머릿속으로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icture 같은 경우는 imagine과 유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oneself in a situation,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뒤에죠. without actually being there.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없는 채로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without 같은 경우는 전치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가 와야겠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E. Scott Geller notes that. 자, note는 주목하다니까 타동사겠죠?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니 얘는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 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주목하냐면 the more vividly individuals can imagine. 자, 원래는 individuals, 개개인들이 imagine, 상상한다. themselves, 자기 스스로가 performing desired behaviors 하고 vividly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원래 어순대로라면. 근데 더 플러스 비교급의 수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맨 끝에 있었던 vividly가 맨 앞으로 끌어당겨진 거야. 그러니까 더 플러스 저기 비교급 구문 같은 경우는 어순에 특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 출제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영작 서술형 대비에 만전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을 활용해서 요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저 부분을 한글로 준 다음에 영작해라, 조건 영작 같은 문제들이 출제될 개연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imagine이잖아. imagine이 사실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가르침 방법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상상한다. 근데 뭐 하는? 열망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을 상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뒤에는 performing을 themselves를 수식하는 저기 분사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imagine이 타동사란 말이죠. 상상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본 거냐면 왜냐면 지금 여기도 해설지를 보면 자신이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뭔가 동명사로 인식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를 목적으로 보는 거야. imagine의 목적어. 그치? 그래서 imagine의 목적어인 performing이 동명사인 거죠. 자, 동명사는 준동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건영아, 준동사는 뭐를 가져야 되니까? 그치. 이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더 생경하게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뭐를?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하는 것을, 열망된 행동을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그만큼 더 beneficial impact, 이점이 더 커질 거다 of this technique on actual performance. 그래서 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제일 핵심 주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실제 성과도 드높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 지문에서 주제의식이 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문제 출제 방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낸다면 뭐 빈칸 추론이나 이런 걸로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유나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뭐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내 실제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수능이 벌써 지금 170일 남았거든요. 아닌가? 160 아니면 170대인데 자, 거기다 이제 한 700일 정도 더하면 여러분들 수능이죠. 자, 그래서 수능을 지금 내가 가르친 고3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모의고사를 고3 때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총 6번을 봐. 그러니까 6번의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너네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모의고사 하나만 기억하면 돼. 예를 들면 유나야 국어를 딱 풀다가 한 10번쯤 푸는데 갑자기 풀기가 싫어지거나 뭔가 이거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거나 좀 이런 느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상과 상의 그 애매한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잖아. 이 친구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다칠까 봐 던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로 런쳐버려서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지. 내가 그때 배탈이 나서 시험을 못 봤다. 내가 두통이 심해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헛소리를 해.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결국 거짓된 자아와 싸우기 시작하면요. 결국 재수라는 그 비참한 말로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하기 전에 그래서 그 끔찍하고 진짜 마주하기 싫었던 그 내 부끄러운 자아와 마주했을 때 그때 결국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 보셨을 때 나는 솔직히 점수 좋은 건 진짜 하나도 관심 없거든. 까놓고 해서 유나야 점수 모의고사 점수 제일 잘 나오는 게 언제 잘 나와야 돼? 언제 잘 나와야 돼? 당연히 2026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날 제일 잘 보면 돼. 그렇잖아. 그러려고 그 연습을 하는 건데 거기서 연습을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걷어찬다? 세상에서 가장 등신 같은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나마 좀 이번 정부 들어서 너네 원래 그전에는 너네 전 세대까지는 경기도는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6월이랑 11월만 봤나? 막 그랬거든? 니네 앞에 선배들은. 근데 니넨 그래도 이제 3, 6, 9, 10일 아니 바뀌었지. 3, 6, 9, 10 이렇게 이제 다 보게 됐어. 그래서 그 네 번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그렇게 자기가 발로 걷어찹니까? 그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서 못 보고 반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멘탈 리허설,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기억해. 내가 이걸 만약 수능 때 만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it is wise for workers to utilize. 자, it은 당연히 누가 봐도 찐주어가 아니죠. 찐주어는 여기 있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앞에 있는 for workers는 유나야 뭐야 이거?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현명합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멘탈 리허설을 활용하는 게요. 그럼 이 투부정사는 또 뭐야? 이거는 그냥 얘는 명사로 쓰였지만 얘는 부사로 쓰인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거죠. To visualize themselves in undesirable situation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들을 가정하고 거기에서 상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안 좋은 경우에 대비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좋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상상한 게 오히려 더 효용이 더 높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어쩌면 undesirable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5번 문장 가겠습니다.
For example, 가령 a worker could picture herself. 이것도 마찬가지죠. picture 상상하다니까. 그래서 picture라고 한 다음에 목적어는 herself로 잡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를 being을 굳이 쓴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구라는 걸 인식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동명사니까 문이 잠겨진 상태를 상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누구랑? 좀 화가 난 고객이랑 한 방에 갇혀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를 그림을 그리고 있대. 그지? 누가 봐도 끔찍하네. 자, 그래서 by mentally taking oneself through that circumstance. 여기서 that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고려하면 좋지 못한 가상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쭉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리고 imagining what one would do in that situation.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봄으로써 우리는 the body and mind are more likely to respond favorably.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더 그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우리가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favorably와 관련된 유형은 자 이제 밑에다 쫙 잡아놨어요. 적절하게. 아마 appropriate, proper, suitable. 이건 다른 지문에서도 제가 잡은 적 있을 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rather than to freeze. 그냥 가만히 얼어붙는 것보단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말이죠. 건영아, 이거 뭐야? 가정법. 근데 가정법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현재 시제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뭐지? 얘들 가정법이 현실과 반대라는 거잖아. 만약에 가정법이란 걸 쓰려면 반드시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정법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까? 내일 만약에 한국에서 다시 6.25 전쟁이 터진다면 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인간은. 근데 잘 봐. 이 내가 가정한 상황이 현실에 기반을 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은 반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새로운 또 상상에 근거해서 가정법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소위 너네 그 혹시 그 집에 그 문법책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잘 펴보면 가정법에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거에서는 보통 슈드 가정법이 있다고 하고 월투 가정법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 이 월투 가정법은 어디서 온 거냐면 너네 그 중딩 때 혹시 이거 B2 배워본 적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I'm to leave soon 이러면 무슨 뜻이야? 나는 곧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좀 표현하는 걸 B2라고 하잖아. 이걸 과거 시제로 굴절시킨 게 월투야. 그러면 봐봐.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정법적 표현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향후 이게 진짜로 일어날 거라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잘 봐. 현실에다 기반을 두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생각은 어떨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일 만약에 전쟁 나면 너 어떻게 할래? 뭐라고? 뭐 한다고? 째낀다고? 도망간다고? 아니, 통신시설이랑 항구랑 저기 공항 싹 다 부셨을 텐데 어디로 도망가려고? 우리나라 섬이야.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그랬는데 제일 먼저 부시는 게 기반 시설이야. 그래서 너네 만약에 공습 경보 웅 하잖아. 그럼 그때 딱 핸드폰 켰는데 네이버가 안 터지지. 그건 진짜 전쟁 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개인데 일단 걔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일단 그 뭐 KT라든가 이런 통신망 있잖아. 그걸 먼저 부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교란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혼돈이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부시고 그리고 이제 막 인천공항 이런 그런 데 있지. 그런 데를 먼저 부셔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서가 전투기 못 띄우게 하려고. 그래서 원래 보통 공항을 먼저 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죠. 그리고 엄마랑 전화를 해야 되는 전화가 안 돼. 왜? 우리 다 전화가 5천만 국민이 다 전화하거든.
전쟁이 터지면. 그러니까 통신망이 교란되면서 안 터져. 그래서 그때 되면 진짜 카오스 그 자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공습경보가 터지면 특히 여기 우리 경기 북부잖아. 뭐야. 경기 북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바로 저기 방공호나 이런 데로 숨어야 돼. 위에서 막 뭐 떨어지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막 자꾸 쟤네 똥봉투 보내잖아. 지금 어제도 또 보냈다며. 저게 그래서 우리가 아유 귀여운 새끼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가 혹시나 나중에 그런 걸 실험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안에다가 생화학 물질을 넣어갖고 터트리면 진짜 엿되는 거거든. 쟤네 생화학 무기 보유량이 세계 4위야. 쟤네가 근데 그런 거를 터트리면 하필 우리 경기 최북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처럼 내가 방금 내일 만약에 한국 전쟁이 다시 터지면 방금처럼 건영이 뭐래요? 도망간대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야?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지지. 그럼 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현실에 기반으로 둔 가정법 과거 완료랑은 다르게 시제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거죠. 알겠지? 그래서 시제가 무관하게 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가정법 표현입니다. were to. 그래서 저거 조심하세요. were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 worker would be more prepared to respond.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 표현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주장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럼 저 노동자는요, 저 사회복지사는 아마 더 준비가 잘 되겠죠. To respond to that unsafe scenario. 좀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hazardous, threatening 같은 단어로 제가 좀 유의어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핵심입니다. 자,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완료상으로 치환해갖고 영작했어야 되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having practiced the response during the mental rehearsal. 그러니까 would be more prepared라고 하는 건 일단 먼저 멘탈 리허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비가 되는 이 이전 시점에서 연습이 충분히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후 관계를 이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동사 완료상 이렇게 써야 돼요. 준동사 완료상은 뭐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 이미 끝난 시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완료상에 와야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문법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지문 분석은 몰아서 나중에 보죠. 자, 바로 10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although the development of smiling and laughter is similar across cultures, 문화권마다 웃는 거에 대한 그 발달,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웃는 거에 대한 그 정교함이 계속 발달하는 건 문화마다 거의 비슷하대.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That the behaviors that parents used to elicit은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밖으로 끌어내는 거. 그래서 elicit smiling 같은 경우는 웃음을 끌어내는 방식,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do vary는 얘들아 자동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the behaviors가 되겠죠. 왜냐면 that parents use, 이거는 제가 쓰지 못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니 관계절인 거죠. 그지? 그리고 이 do는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 do는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부모님들의 방식은 문화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높아심에 확인하면 만약에 이 정말로니까 이거를 do를 쓰지 않고 쓰면은 어떻게 하면 돼? 다른 단어를 쓴다면 엄청나게 상당히니까 significantly 이런 significantly 같은 단어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죠. 상당히 다르다. 자, 그리고 이끌어내다와 관련된 건 뭔가 야기하다, 촉발하다, 유도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 뭐 이거 싹 다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되니까 꼭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가장 통용되기 좋은 거는 induce랑 특히 derive 이 두 단어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induce는 이끌어내다, 유도하다, derive는 비롯되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for example, American mothers rely largely on toys and objects to elicit smiling from their infants. infant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아들, 걔네들한테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장난감 같은 거를 사용하고, 반면에 Japanese mothers are likely to engage infants. engage가 어떤 뜻이냐면 끌어들이다는 뜻이거든. 끌어들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어디에다가? 사회적인 자극에다가. 그러면 사회적인 자극에다 끌어들인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무슨 자극이었어? 개인적인 자극이겠지. 그래서 personal stimulation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굳이 얘랑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대립구도니까 우리는 얘를 다른 말로는 뭘로 바꿔 볼 수도 있겠어요? personal stimulatio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engage는 끌어들이다니까, 그러니까 involve, 개입시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3번. Mothers in both cultures are equally effective. 자, 이거 내용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효과는 뭐 하다는 거야, 건영아? 당연히 동등하다라는 거야. 근데 방식의 차이만 있다는 거지 효과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equally가,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But 하지만 they do it in different ways. 근데 요거를 좀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Because of different culture-based parenting goals.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문화의 기반을 둔 양육의 목표 때문에 방식만 다른 거지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In the United States, mothers place high value on.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가치를 높게 둡니다. 어디에? autonomy. 얘들아, 오토가 무슨 뜻? 오토가 혼자란 뜻이야. 그래서 오토가 들어가면, 그래서 autocracy가 뭐야? 독재 정치야.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autonomy 하면 뭐예요? 자치, 자율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자율성을 promote, 증진시키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요. 그리고 independent exploration of the object world. 세상에 존재하는 외부 세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탐험을 좀 더 아이들이 해야 한다고 믿는데. 근데 반대로 Japanese mothers는 in contrast place high value on strengthening mutual dependency. 유나, mutual이 무슨 뜻이? 뭐라고? 상호란 뜻이야. 서로. 서로의 의존에 좀 더 강화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And making the infant an extension of themselves. 자, extension은 확장이란 뜻이잖아. 그리고 themselves는 자기 스스로니까 뭔가 자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신의 자아를 확장한다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도 함께 사회에 속해 있음을 익힌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니까 영어로 sociality 같은 단어를 써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드러나잖아. 건영이 혹시 영어 이름 있어요? 유나는 영어 이름 있어? 너네 둘 다 영어 이름 없어? 그럼 혹시 뭐 너를 영어로 불러준다, 영어로 이름을 불러준다,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어? 유나는? 없어?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해볼게. 내가 이거 아마 예전에 리딩 부스터에서도 얘기했었을 건데 김건영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미국 가면 뭐라고 불러 사람들이? 건영.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건영이가 뭐 제임스란 이름을 땄다고 쳐. 그러면 사람들이 제임스라 불러주겠지. 그러면 집에서는 뭐라고 부르니까? 건영 킴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 이게 이제 보통 미국에서 하는 이름이잖아. 자, 그럼 김건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씨를 먼저 얘기하죠. 근데 얘네는 성씨가 뒤로 가. 이러니까 언어가 달라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을 건데 한국 사람,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랑 유럽 애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언제 드러났었냐면 코로나 때였어. 코로나 때 너네 마스크 왜 썼어? 솔직히 까놓고 코로나 다들 걸려봤어요? 다 걸려봤지? 우리 죽었어요? 솔직히 계절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아. 그럼 솔직히 마스크 안 썼어도 됐잖아. 우리 그렇게 막 거리두기 안 했었어도 됐었을 거야. 그지? 근데 왜 우린 마스크를 쓰고 왜 거리두기를 했을까? 왜 그랬어? 하라고 해서 하라고 해서. 그치? 그럼 국가가 그걸 왜 하라고 했고 우린 그걸 왜 동조했냐면 옆에 있는 어르신 지키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 어르신들 지키려고였어.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파리에서 마스크 쓰는 거 싫다고 시위한 거. 너네 그거 혹시 이해됐어? 20년도에?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 마스크를 써서 가뜩이나 프랑스도 선진국이라 노령 인구가 많은데 특히 이탈리아 근데 진짜 초토화됐었잖아. 그때 막 엄청 많이 죽었잖아.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잖아. 근데 이거는 동아시아 사람들 마인드고 서양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쓴 게 되면 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냥 걔는 그게 더 먼저인 거야. 왜냐면 이미 언어에서 그 사상이 녹아들어 있는 건데 일단 건영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려면 김씨 가문의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잘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기도 고양시로 출발하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자기 집에 그 번지를 먼저 써. 그리고 어느 구, 어느 시, 어느 도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는 92년 12월 16일이라고 하지만 얘네는 16일 12월 92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제임스라는 애가 있어야 킵이라는 성씨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을 교육할 때 공동체 의식을 먼저 중시하는 반면에 서양 엄마 아빠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개별성, 개인성을 좀 더 강화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thus they engage their infants differently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아이들을 참여시킨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나는데 그 맥락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제가 방금 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11번 질문 보죠. The well-known problem of test anxiety.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test anxiety, 즉 시험 불안입니다. 그러한 시험 불안이 illustrates 뭐를 명확하게 보여주냐면요. 어떻게 how emotional arousal can hurt performance. 그래서 여기서 hurt는 부정서술이죠. 결국 시험 불안에 떨면은 여기서 퍼포먼스는 성과란 뜻이에요. 성과.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시험 성적이 나빠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9번 지문의 그 이미지 트레이닝에 연계하면 시험 불안을 겪게 되면은 성과가 안 좋아지니 시험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멘탈 리허설을 좀 자주 해줘야 된다. 이런 좀 결론을 귀결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방해한다와 관련된 유의어 다 싹 다 잡아놨어요. 이거 다 외우시면 되고요. Often students who score poorly. 자, 이건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고. 자, 주로 성적을 잘 못 받는 학생들은 will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sist. insist가 주장하다잖아. 근데 insist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고집부리다라는 느낌인 거야.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쟤는 아니야, 내가 맞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insist야. 그러니까 타동사겠죠? 그래서 목적어니까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y know the material. 저기서 the material은 그 책 얘기하는 거야. 책 내용. 그러니까 나는 40점을 맞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 공부해놓고도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시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으로, 심리적인 이유로 성과가 저조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다 풀고 다 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긴장해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너네 나중에 수능 보면 더 그렇겠지만 수능은 원샷 원킬이잖아.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시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긴장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좁아져.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자, many of them are probably telling the truth. 그래, 얘네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일 거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랬다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야. 실제로 공부를 잘한 애들일 텐데 researchers have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자,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로 치환할 수 있어? 더 비구문 있지. 더 플러스 비었고요. 그래서 the more anxious students are,
학생들이 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the poorer score they get. 그들은 더 안 좋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음의 상관관계라는 뜻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est related anxiety and exam performance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바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that is, 즉 students who display, 자 이것도 주격관계 대명사죠. who display high test anxiety 하고 여기까지가 관계절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students고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시험 걱정을 표출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더 낮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6번. Test anxiety can interfere with는 뭐뭐에 회방을 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est taking in several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는 것에 회방을 놓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뭐인 것처럼 드러나냐면, 자, appears to 부정사는 seem to 부정사 있죠? 그것처럼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To be the disruption of attention to the tes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 치는 것 자체를 방해하지만 거기서 제일 치명적인 건 뭐라는 거야? 시험에 있어서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어에서 뭐가 돼? 지문을 읽는데 지문이 안 읽히는 거. 그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평가원 시험을 보면 꼭 그런다? 평가원 시험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걱정이 되면, 긴장이 되면. 그래서 many tests as anxious students waste too much. 얘들아, spend랑 waste가 나오면 똑같아. waste도 시간을 쓰는 거는 매한가지니까. 그래서 spend랑 waste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전치사 on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 깨알문법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waste too much time.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라는 거죠. worrying. 그래서 여기 동명사 one.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one,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to가 되는 거죠. 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냐면 여기에 on이 생략돼서 그래서 무조건 동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걱정하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지 궁금해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hether도 wondering이 타동사니까 목적어로 쓰여서 얘도 저기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8번. 자, in addition, there is evidence that 저기 거래가 저 된 뭐예요? 딱 봐도 evidence, 즉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증거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동격이니까 관계절이 아니니까 접속사로 인식하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번 지문도 문법 좀 잘 보셔야 돼요. 문법도 같이 연계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test anxiety, 시험 불안이 may deplete는 고갈시키다라는 부정서술이죠. 그러니까 고갈시킨다와 관련된 단어 exhaust 특히 꼭 외우셔야 되고요. deplete one's capacity for self-control, 자기 통제 능력, 자기 절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콤마하고 분사구문이 쓰였네요. 자, 주절 뒤에 있는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의미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즉 결과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증가시킨다. The likelihood of poor performance, 더 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을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겠네. 잘 봐. 부정이잖아. 부정의 가능성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만약에 그냥 poor를 빼버리면 뭐로 바꿔야 돼? 만약 poor를 빼버리면 worsening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지. 악화시키다. 그지? 그래서 부정어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 변형시켜서 낚시할 수도 있거든. 여기다 worsening 해버린다면 뭐야 원래 이거 increasing이었는데 오케이 이거 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부정어 함정 조심해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다 기억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털어버려요 선생님께서. 자, 그럼 밑에 보시면 in other words,
Once distracted. 자, 한번 우리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분산되면 이란 뜻이에요. 유나, 넘어갈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once they,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test anxious students might not have the self-control.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당연히 사라졌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hemselves back on course.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기 절제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self-control을 수식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유나? 앞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요. 알겠죠? 제기대명사 자리인 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봤던 9번 지문과 그 다음에 11번 지문은 문법 진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문법으로 같이 합성해서 연계해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문법으로 단독으로 출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지문 딱 보고 오늘 마치죠. 1부. 자, Until a few decades ago,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most of the world's coffee and cocoa were shade grown under a canopy of large forest trees. 카노피는 어떤 거냐면 위에 카노피를 콩글리시로도 많이 쓰거든. 저기 건축학에서 위에 덮개 지붕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덮개처럼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캐너피라 그래. 캐노피는 건축학에서 콩글리시로 진짜 많이 쓰고요. 그래서 거대한 숲에서 나무에 그 우거진 위에 지붕 같은 거에서 가려져서 그늘에서 재배가 되었대. 그지? 햇빛을 안 받고 재배되었다는 거죠. Recently, however, 그런데 new varieties, 이거 품종이라는 뜻이야. 품종. 새로운 품종이 both crops have been developed that can be grown in full sun. 완전한 떼약볕에서 재배될 수 있는 품종이 새로 개발됐대. 코코아랑 커피 다. 자, 그럼 이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뭐겠어요? 새로운 품종을 가리키는 거죠. 선행사랑 관계사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래서 because more coffee or cocoa trees can be crowded into these fields. 그래서 여기에 빽빽하게 밀집할 수 있으니까 they get more solar energy than in the shaded plantation. 그러니까 그늘진 대농장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 자, 여기서 yields는 뭐예요?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단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yields for sun-grown crops. 그러니 당연히 떼약볕에서 재배된 생산량이 훨씬 더 높겠죠. 그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늘에서 기른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지, 이게. 자, 그래서 딱 기분 좋게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흐름을 뒤집어 버리네, 이 아저씨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 즉 희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부정서술로 흐름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sun-grown trees die earlier from the stress and disease common in these fields. 자, 요 common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which R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관계절의 형태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들판에서 흔한 질병과 스트레스로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게다가 scientists have found that 발견하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니 접속사겠죠. 뭐를 찾아냈냐면요. The number of bird species can be cut in half in full sun plantations. 완벽한 떼약볕의 대농장에서는 그 새의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대. And the number of individual birds may be reduced by 90%. 그래서 거기에 개개인의 개체수가 무려 90%까지 감소할 수 있대. 근데 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근데 새가 별로 없으니 그렇기에 shade-grown coffee and cocoa generally require fewer pesticides.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함정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뭐라고 갑자기 틀어놨냐면 shade-grown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줄기차게 떼약볕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그늘진 데로 얘기하고 있어. 이거 함정 조심해야 돼. 이거 갖고 낚시하실 수 있어. 이거를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full sun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면 full sun으로 바꿔버리면 건영아 살충제 더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부정어 조심해. 낚시 조심해. 알겠지? 자, 그래서 더 적은 수준의 살충제가 필요하대. 그 말은 뭐예요? 왜냐면 새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새들이 많은 해충들을 먹어 치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떼약볕은 새가 없으니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residing도 앞에 있는 저기
birds랑 insects를 수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which are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일치 조심해야겠지. 얘가 동사고 얘네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취급을 해줘야겠죠. 이거 됐지? 자, 그러면은 끝났고, 자, 지문 독해 하나씩 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쉽시다. 자, 9번 지문. 그래서 핵심 소재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트레이닝 얘기한 거고요. 자, 1, 2랑 3이랑 4, 5, 6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흐름 한번 잡아볼까? 자, 여기서 beneficial이라고 해서 긍정서술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서술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효용성.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 한다? 거기에 없으면서, 그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라고 하고 3번 문장에서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더 생경하게 할수록 실제의 성과가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 그러니까 without과 actually 참 모순되죠. 이제 이 모순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가상의 훈련을 통해 실제의 성과를 드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부터 6번, 4번부터 7번인데 이거 왜 6번이라 했는데? 죄송해요. 7번이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undesirable 한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대비가 되어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결국 주제는 사회복지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업무상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 혹시 회복 탄력성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R로 시작하는데. 이거 하지 않았어? 중간고사 때? 안 했나? 회복 탄력성 기억나? 자, resilience. 나왔으면 좋겠다. 니네만 맞출 거 아니야. 자, 다 되셨으면 10번 볼게요. 이렇게 내용 논리적으로 전개 정리해 주는 거 혹시 도움 돼요? 시험 공부하는데?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좀 슬픈 게 너네가 운전고가 좀 지문이 쉬워. 그래서 조금 그런데 나중에 아마 고2, 고3 되면 이 위력이 꽤 커질 겁니다. 발휘할 거예요. 자, 아이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교육이라고 할까? 자, 1, 2번, 그 다음에 3번, 4번부터 6번. 자, 이거는 대조 대립이 명확한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가. 그게 근데 문화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건 예시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아이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문화마다 다르다. 그래서 3번에서 결국 얘기하는 건 문화마다 서로 양육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목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야 라는 인과관계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유는 문화마다 양육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은 아이들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상호 의존을 강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를 드는 게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조금 자율, 독립성 등을 강조하는 거고 동양은 사회, 규율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문화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식별, 구분이 가능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 가능한이라는 뜻에서 discernible 이라고 할까요? discernible. 식별 가능한, 분별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자, 문화마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걸 이거 한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보편성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 universality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universality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네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저 보편성이라는 단어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1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11번. 이거는 소재가 시험 불안이죠? 그리고 1번부터 3번, 4번부터 5번, 6번부터 9번. 자,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는 소재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딱 여기서 시작하니까 소재는 딱 잡고 가면
부정서술로 출발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의 실력과 별개로 실험 불안이 클수록 성적이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근데 이 성적이 저조하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학생의 시험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고갈시켜버리고 그래서 어쩌면 집중력이 교란되면 통제력을 잃어서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집중력을 흐트린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 통제력을 다른데 집중하느라 고갈시켜서 결국 성과가 저조하다라는 거죠. 자,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첫째, 집중력을 흐트린다. 그럼 이 집중력은 왜 흐트리냐면 자기 통제력을 고갈시키기 때문이다라는 인과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로 주제는 근데 위에서 요약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시험 걱정이 클수록 자기 절제력을 상실하여 시험 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 뭐뭐 할수록 이라는 뜻에서 proportionally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례하여라는 뜻이야. 이거 만약에 내용 파악 문제나 주제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시험 걱정의 수준에 따라 시험 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 비례하여라는 단어가 분명 끝에 꼽사를 끼워올 수 있거든. 그래서 proportionally 꼭 외워야 돼.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내신을 다른 데도 하잖아. 특히 막 2학년 때 있잖아.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비례하여. 이거 혹시 거의 알고 있던 단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자, 12번 보고 좀 쉴까요? 자, 12번 질문.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우리 지난번에도 뒤에 내 지문 되게 쉬웠잖아. 니네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13, 14는 거의 아마 5분 컷일 거거든? 지문이 짧아서. 왜냐면 이게 흐름 판단 문제였잖아. 그래서 한 문장이 날라가. 13번은 진짜 거기다가 이그잼이어서 문법도 안 나오거든? 가르칠 게 문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거야.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따 할게. 자, 12번 질문. 자, 이거는 근데 이걸 떼약볕에서 재배한다는 걸 좀 간지나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냥 떼약볕 쓸까? 그냥 쓸게. 떼약볕에서 의 커피 재배. 카카오는 그냥 뺄게요. 귀찮으니까. 1부터 3, 4부터 5, 6부터 7. 자, 이전에는 우리가 shade grown이라고 했는데 이거 근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shade grown 그러면 이렇게 하자. shade랑 sun도 하필 s네. 그러면 shade 그다음에 반대로 full sun FS라고 할까 그럼? full sun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이잖아. 요거 꼭 키워드에 따라서 나눠야 돼. 그래서 생산량이 더 높아졌다. first선이 여기서 소재고, 기존의 그늘에서 재배하는 농법과 달리 떼약볕에서의 재배가 생산성이 더 높다 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래놓고 흐름 뒤집기에 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부정서술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떼약볕 재배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왜냐면 새가 해충을 잡아먹어 주는데, 근데 새의 개체수가 훨씬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새의 개체수가 확연히 눈에 띄게 줄어들어 더 많은 살충제가 필요하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도식화로 정리해 줄게. 첫째, 단점 1. 둘째, 단점 2. 그러니까 여기서 단점 2개 서술된 거야. 자, 주제. 떼약볕 커피 재배는 양날의 검이다. 즉, 장점과 단점이 둘 다 공존한다 라는 뜻이죠. 혹시 양날의 검 영어로 기억나는 사람? A double-edged sword 라고 하면 되죠. A double-edged sword. 이 양날의 검이죠. 자, 이거 주제 문제로 나오면 요거 고르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충분히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